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 테슬라 주주총회가 있었죠. 거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여러가지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제가 FSD 리뷰 전에 요 주주총회에 대한 저의 또 소감과 간략한 요약을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데이블리님께서 트위터에 이미 잘 임팩트 있는 거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차세대 비에클 2개 정도, 아마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조그마한 해치백과 그 다음 이제 벤이 미국에서 많이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요. 아마 해치백이 주류를 해서 이제 5 밀리언 정도, 500만 대 정도를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영상도 공개를 할 거예요, 테슬라가. 근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점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그렇게 딱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런 시연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게 회사가, 그리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기를 지금 이게 연구가 아니라 지금 저 차도 그렇고 being built라는 얘기를 했는데, 물론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아직은 뭐 연구 단계라는 저는 받아들여지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로봇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지금 이 회사는 어떻게든 양산을 하려는 곳이니까 좀 더 저는, 그러니까 무게가 두어지지 않나,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좀 기대가 되지 않나. 다른 진짜 영구적인 게 아니라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십시오. 그 좋은 모습들 보여주지만 실제 공장에서 투여되는 모습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보여진다라는 게, 그래서 좀 이게 확실히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뭐 발표에서 대부분 마스터 플랜 3나 임팩트 리포트에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마이닝을 이제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다. 솔라랑 배터리의,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담론에 대해서도 이미 얘기를 했었죠. 솔라가 주축이 되고 거기에 에너지 스토리지가 굉장히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친환경은 할 수 있을 때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또 한 번 실리콘 카바이드를 75%나 깎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유닛에 특히 전기차에 실리콘 카바이드가 많이 들어가죠. 파워 반도체. 열을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의 실리콘으로는 효율도 떨어지고, 근데 물론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자체가 실리콘 웨이퍼 대비해서 10배 넘게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테슬라가 깎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울프 스피드나 뭐 인피니온, 여러 가지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뭐 저가용이다. 그놈의 저가용. 사람들이 참 저가용 차량을 너무 우습게 아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배터리도 저가용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인산철이죠. 인산철 얘기도 했습니다. 전환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게 하이니켈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인산철을 많이 쓰겠다는 듯한 뉘앙스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고급 모델은 실리콘 카바이드를 많이 쓰겠지만 어쨌든 커질 시장에서 파이가 깎이는 건 맞지 않습니까? 충분히 실리콘 카바이드가 쌌으면은 저 많은 앞서 얘기한 새 모델을 5 밀리언 500만 대나 팔겠다는데, 해치백 같이 저가형 모델은 실리콘 카바이드를 상당히 줄일 텐데, 만약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했다라면 충분히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공급하는 업체들도 수혜를 굉장히 보겠죠.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깎겠다고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이 그게 저가용이다. 근데 그 저가용이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은 느낌. 참 그런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최근에 이런 차량용 반도체 회사 중 하나 어닝콜 한 것도 들어가지고 같은 얘기, 전에 했던 얘기가 또 생각이 나서, 테슬라가 굉장히 제조적인 면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겠다. 그리고 내연기관 대비해서 CO2도 적고, 뒤에 보면 제가 전에 했던 코롤라보다도 싸고, 제일 저가형 모델은, 비싼 모델은 아니지만 환경도 세이브 해주면서 우리는 환경도 지키면서 대량 생산 제조의 화신, 양산의 화신이면서 가격도 다운시키겠다. FSD 베타, 후반에 제가 또 보여드려요. 유로 엔캡. 실제 이 발표에도 나왔죠. 유로 엔캡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했던 얘기죠. 3개 대륙에서 베스트셀링, 그리고 모델 Y가 진짜 내연기관과도 맞짱 떠서 거의 뭐 베스트셀링 카를 이루겠다는 듯한
느낌으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과 맞짱 떠도 모델 Y는 어마무시하게 팔리고, 요 그림은 저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던데 테슬라가 또 이번 주주총회에서 그걸 그대로 얘기해서 좀 뿌듯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트래킹할 때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정말 물론 모델 Y가 좀 부품 업그레이드가 계속 있어 왔지만 이거 리뷰하고 별로라고 했던 분들은 진짜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차를 리뷰하시고 정말 좋은 차를 많이 비싼 차까지 리뷰하다 보니까 좀 기준이 대중과는 멀어지지 않으셨나, 그런 전문가들이 좀 한번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되도록이면 대중들 눈높이에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모델 Y가. 근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미쳐서 사는 거 보면은 충분히 대중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테슬라의 마진, 참 여기 안타깝게 리비안 루시드는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죠. 저세상 같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질문에 있어서도 응답을 합니다. 자기 마진을 최소 20%에서 30%까지 에너지 스토리지에 있어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고, BYD가 쫓아오는데 이 정도인데, 테슬라는 이 정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를 유지하거나 더 증가시키겠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게 총체적으로 우린 다 하고 있다. 제가 얘기하는 종합예술.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이런 트랜지션에서 전기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에너지에 있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롱텀 밸류는 끝내주기 좋을 거라고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근데 주식이 안 오르는 건 일론 머스크도 초반부터 얘기했듯이 지금 매크로 이코노미, 앞에 이코노미가 좀 안 좋죠. 그래서 1년간은 내년쯤이나 1년 뒤에나 이제 나아질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그 시장이 가해지는 프레셔를 이기기는 아무리 테슬라라지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망하지도 않고 계속 시장의 리딩 포지션, 심지어는 이르다가 마켓시어도 수영장에 물 빠지면 누가 옷을 벗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마진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광고도 안 한다고 했었지만 이제 조금 해본다는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했습니다. 그럼 마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가격을 야금야금 올렸죠. 그리고 진짜 조금 한다 그랬고, 물론 리퍼럴도 다시 복구를 했지만 그 리퍼럴이 가치가, 물론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공짜 슈퍼차저를 쓴다라면은 크겠지만 전기값 싼 데 가면 그 밸류가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포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마진이 줄겠지만, 그게 여기 이렇게 저세상 가신 분들이 할 마진이 줄겠지만 그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다. 테슬라가 파는 차량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제조나 여러 가지 혁신에 대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파워에 있어서는 거기에 더해지는 부가가치에 비해서는 크지 않고 여전히 이 마진을 유지해 가면서 광고를 한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리퍼럴 정도 돌려주는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마진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램핑업, 캘리포니아에서도 40기가와트아워, 차이나에서도 40기가와트아워급의 그러니까 메가팩을 에너지 스토리지를 한다는데 이게 다 지금 인산철이죠. 이게 하이니켈로도 쓸 수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야금야금 시장을, 지금 40기가와트아워가 니 집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이거 어마무시한 겁니다. 양쪽 한 80인데 이 많은 시장이 여러 배터리로 야금야금, 물론 지금 뭐 테슬라가 로이터발로 믿기가 좀 힘들지만, 로이터가 하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서 신뢰를 많이 잃었죠. 지금 파우치 배터리를 테슬라가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용량이 차 한두 대급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신고한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이제 또 과대평가돼서 또 언론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인산철이란 얘기가 많습니다. 테슬라는 근데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죠. 인산철이라면은 열이 덜 나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파우치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실린더, 그러니까 원통형을 3년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한 거의 그 키포인트는 가격이 싸고 양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저가에 싼 걸 무시하는데 그게 주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싸고 안전한 배터리가 퍼포먼스를 올리기 전에 싸고 안전한 배터리가 온다라고 그러면은 테슬라가 안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그 구닥다리 기술이 화학에 있어서는 제각에 적합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지, 테슬라가 다른 폼팩터를 이제는, 제가 그러면서 뉘앙스로 지금 트랜지션, 방향타가 바뀌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슬슬 방향을 쥐고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 회사들도 커스터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굳이 원통형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근데 상당 기간 원통형은 주력일 겁니다. 다시 한번 그 키포인트는 싸고 안전하면 테슬라가 검증만 되면 쓴다라는 거죠. 리튬 리파이너리 얘기도 또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 많아질 거지만 소디움으로도 정말 싸게 들어온다라면, 지금 소디움 배터리는 하이니켈을 먹는 게 아니라 인산철을 대체하려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정말 다양한 배터리 포맷으로 각자 자기가 역할에 맞게 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그리고 커지면은 배터리 회사한테 종속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면에는 항상 싸고 안전한 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로 엔캡에서 똑같이 다 점수가 높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유로 엔캡에서 이 부분을 다 편집해서 보여준 영상인데, 테슬라가 당연히 1등이긴 한데요.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주행 보조에 있어서. 근데 안전도도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다른 기업이 지금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자, 폭스바겐 ID4. 지나가는 자전거를 그냥 들이받습니다. 이게 옆에서 오면요, 지금 저 모빌아이 칩을 주로 쓰는 게 시야가 좁아가지고 뭐 아우디 Q4 e-tron 뭐 의미 없죠. 다 갖다 꼬라 박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세데스 C 클래스, 지금 자기 정면에 있는 요 시야에 온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오면 그냥 가죠. FSD 베타 이래서 중요합니다. 폴스타2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자율주행 그 FSD 베타, 뭐 BMW i4, BMW 2 시리즈 의미 없죠. 그냥 이거 그냥 다 갖다 그냥 박습니다. 종합적인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단순 프로그래밍으로 폭스바겐 폴로 뭐 모든 계열 내연기관이 만드는 회사들의 지금 에이다스는 뭐 포드 마기 뭐 아직 종합적인 아주 주변을 둘러보는 볼보 C40 차르지 의미 없어서 머세데스 EQS 최고급 모델마저도 꺾거나 옆으로 오는 데는 다 답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FSD 베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봐야지 이렇게 옆에서 이게 대각선이든 오는 거에 대해서 대응이 되지, 지금 다 갖다 지금 박지 않습니까? 옆에서 오면. 근데 점수는 다른 거예요. 현대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중국 회사들 다 갖다 그냥 박습니다. 루시드? 왜냐면 그 칩 갖다 다 썼으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갖다 박는 거죠. 참 옆에서 오는 걸 보려면 메르세데스 EQ, BYD 뭐 의미 없죠. 그건 다 그냥 다시 한번 이게 다 주변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거는 이래서 인공지능과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테슬라는 저 종합적으로 보니까 밤이든 낮이든 정면에 있든 옆에서 걸어오든 다습니다. 제가 직접 쓰면서 느끼는 거죠. 한밤중도 쓰고 꺾을 때도 와도 쓰고 다 씁니다. 괜히 98%가 아니죠. 무조건 참. 이래서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지금 보십시오. 자전거도 고속으로 오든. 그래서 세이프티 어시스트 98%의 놀라운 점수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도 FSD 베타가 제한적으로는 이미 사실상 레벨 4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이래서 안전한 겁니다. 이런 거 오로지 이런 거를 단순 프로그래밍으로 하기는 이제 AI가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정말 테슬라는 AI를 밑바닥부터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이 되는 겁니다. 앞서 말한 제가 쓰고 있는 FSD 베타에 쓰여진 인공지능이 이제 테슬라 봇에 확장돼서 사람이 하는 행위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응용해서 따라야 되는 거죠. 조금 프리시즌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따라 하라는 원리만 받아들이는 거지 정확히 따라하면 일이 안 되죠. 그걸 응용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확장성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시연 영상 보니까 사람이 미리 가이드를 주면 로봇이 그걸 보고 이 물건을 옮겨야 되는구나. 그러면 한 사람을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걸 천천히 센서를 갖고 일을 하다 보면은 로봇을 이렇게 대량으로 투입하게 되면은 이제 공장에서 정말로 조금은 느리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그래도 사람 한 명 고용하기가 요즘 서비스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이 인건비 비싼 나라에서 혁신을 제조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도 이제 사람 수를 최초로 48V, 12V에 묶여 있던 거를 정말 거의 뭐 100년이니까 50년 넘게 진짜 거의 갇혀 있던 거를 갈아치운 테슬라지만 와 이제 이것까지 도입이 되면은 왜 미국이 이제 딴 나라에 별 이제 관심을 덜어도 되는지 왜 제조업을 리쇼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테슬라를 필두로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실전 투입을 보여주니까 진짜 이제는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걸 보나라는 생각을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프로토타입으로 얼마나 화려한 기술, 점핑하고 이런 건 보여줬지만 실제 공장에서 도냐라는 얘기죠. 실제 우리 실생활에 우리 경제적으로 이게 도움을 주는지 지금까지 발전된 FSS AI를 트랜스퍼 러닝으로 확장시켜서 여기서 야 이제는 생산도 이렇게 하면 단순 노동은 정말 고용을 하지 않고도 이제 사람 한두 명을 앉혀놓고 계속 가이드만 주고 흡사 이거는 군집 주행과도 비슷한 거죠. 드라이버 한 명이 여러 뒤에 클래스 A 트럭 따라 달고 간다라든지 지금 AI가 제가 챗GPT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메일 쓰는데도 정말 자주 쓰는데 이게 영어를 제가 뭐 아시다시피 그냥 먹고 살 만큼만 하지 뭐 잘하진 못하죠.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근데 뭐 먹고 살 만큼은 하는데 할 줄만 알면은 고급 영어로 다 바꿔주더라고요. 아, 정말 리포트며 법률적이며 어떤 방식으로 바꿔봐라 그러면은 제가 뼈대 알짜만 주면은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챗GPT로 좀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본 건데 지금 테슬라가 이번 영상 보여주는 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처음부터 네가 알아서 일해. 이거는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진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일을 하는 걸 보고 계속 트레이닝을 무한 반복시키면은 단순 노동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아 그러면은 정말 이제 노동력도 덜지 않을까. 정말 이번 영상 보면서 그건 충격적이었다. 원래 이미 학계에서 알고 있었고 정말 오래전부터 이미 나온 영상이지만 이게 사이버 트럭하고 공장에서 지금 테슬라가 테스트를 한다는 것에 실제 처음으로 저 배경이 공장이라는 것에 저는 정말 높은 밸류를 주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